자,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두 분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분쟁 해결사 이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정함 속 불꽃 같은 열정 분쟁 파이터 권혁준입니다. 자, 쟁쟁한 형제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금요일에는요. 일단은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 주간 동키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들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이 내용 궁금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저희 방송 시간 내로 전문가분들이 계시는 동안에 오면 참 좋은데 전문가분들이 가시고 나서 다른 분께 도움을 드려야지 하고 먼저 일어나신 후에 도착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 모아서 금요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2673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두 분이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최근에 도수 치료를 10회 이상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 나온다고 하네요. 아니, 아파서 병원 갔고 의사 선생님께서 권해서 한 도수 치료입니다. 근데 보험금 지급하는데 왜 그거를 문제를 삼고 감액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수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현장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남편이 도수 치료를 10회 이상 받았는데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네, 도수 치료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이슈입니다. 최근에는 필라테스와 결합한 도수 필라테스까지 생기고 있고요. 20대 남성이 산부인과에서 70대 아버님이 소아과 또는 치과에서 치료받고 도수 치료처럼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 사기로 보험 지급이 거절되는 건 물론 보험 사기요? 네, 사기로 간주된 거죠. 그러니까 나이에 맞지 않은 과에 맞지 않는 것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거절된 것 같고요. 그래서 벌금까지 내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할 부분이 있었는데 네. 문제는 비급여 치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병원의 과잉 진료 등으로 정부에서도 2017년 4월 1일부터 3세대 착한 실손을 출시하면서부터요. 네. 도수 치료를 분리하고 치료 횟수를 1년에 50회 그리고 금액도 1년에 350만 원까지로 제한시키면서 자기 부담금도 올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에 맞게 진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과에서 또는 치과에서 도수 치료처럼 청구를 하고 뭐 산부인과에서 도수 필라테스를 받고 이런 것들은 청구하면 안 된다. 청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70대 아버님이 소아과 가는 게 일단 그게 상식적으로 남성이 산부인과 가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치료 목적이면 가능하지만 치료 목적이 아니고 과잉 진료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상세하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3세대 착한 실손 이전에는 이 도수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횟수와 금액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정말 많았던 건데요. 2673님의 질문에 대해 답해드리면 네. 10회가 넘는 도수치료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요. 당연히. 사실 그에 따른 보험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매번 이렇게 조사가 나오는 거냐라는 질문 많이 주시는데 사실 이게 웃긴 게 보험회사마다 심사 담당자가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일이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조사관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안 나와요라고 하기에는 어떤 조사관은 매번 나오니까. 네, 맞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보험금 받을 수 있다. 내가 치료 목적으로 받은 거고 의사가 권해서 받은 거면 당연히 받는다. 네, 맞습니다. 다만 이 도수 치료에 대한 호전 상태를 체크하지 않을 경우엔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요. 보험사와의 분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도수 치료 시 체형 교정이나 마사지의 개념이 아닌 치료 목적이란 내용과 치료에 따른 치료 부위가 호전되고 있다는 진단서 그리고 영상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준비해서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가입한 시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도수 치료에 대한 보험금 당당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의사가 권해서 했다. 치료 목적이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렇게 치료해서 나는 점점 괜찮아지고 있어라는 치료 부위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이 진단서. 영상 자료까지 필요하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보험금 지급이 삭감되거나 부지급이 혹시 된다면 해당 보험사 심사 담당자에게 부지급 내역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지급 내역서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급이 거절된 사유를 명시해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 전문가와 함께 위 내용을 토대로 재청구를 하신다면 지급받으실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이게 무조건 된다라기보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보험 가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도 여러분께 두 분 전문가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자, 4851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들 보험증권을 보다 보니까 유사암 납입 보험료 납입 지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특약이에요? 납입을 지원해 준다고요? 네. 이 특약은 유사암 진단 시에 보험료 50% 납입 지원이 되는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납입 면제라고 하면 100% 보험료 납입 면제 이런 특약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안 내게 해주겠다 이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100%까지는 아니지만 50%의 납입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특약입니다. 꽤 메리트가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30대 여성분이 종합보험을 준비하는데 보험료가 15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분께서 2년 뒤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종합보험에서 진단금도 1,000만 원 지급되었고 보험료도 50% 지원받아서 매월 15만 원이 아닌 7만 5천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암 진단을 받으면 납입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납입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데 유사암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암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으로 분류해서 반만 지원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어쨌든 굉장히 좋습니다. 유사암의 경우에는 이렇게 납입 면제까지는 아니지만 납입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50%만 내세요라는 거잖아요. 요즘에 30, 4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갑상선암 굉장히 진단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혜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갑상선암일 경우에만 50% 납입 지원이에요? 아니면 유사암은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4852님께서 아드님 보험 증권상 유사암 납입 지원 특약이라고 하셨죠. 유사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료 50% 납입 지원이 됩니다. 유사암이라고 하면 보통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이 내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증권을 꼼꼼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 1년 정도 내에 손해보험에서 보장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네. 대부분 이 50% 보험료 납입 지원 특약이 있을 확률이 높지만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할 필요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과 50% 보험료 납입 지원 기능은 비갱신형 보험일 때 그 힘을 크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형 보험일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보장 준비하실 분들은 이 부분 특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이 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지부터 일단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자, 보험에는 숨은 기능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일단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터득한 지혜가 있잖아요. 좋은 것들은 내가 챙겨야 돼요. 나쁜 거는 알아서들 막 옵니다. 아시잖아요. 나쁜 것들은 알아서들 막 요청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다들 알고 알아서들 다 막 요청하고 요구하고 재촉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좋은 건 내가 스스로 챙겨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자, 7536님께서도 비슷한 질문 주셨는데요. 수요일 방송을 이분은 들으셨대요. 근데 그날 이런 질문 주셨어요. 예외 질환으로 어제 수술하고 퇴원한 사람이 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 네, 우선 답을 드리면 예외 질환으로 어제 수술하고 퇴원한 분도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방송에서 하지 정맥류 수술을 예외 질환으로 인정받아서 리모델링한 사연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예. 예외 질환에는 하지 정맥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도 예외 질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보험에 가입하실 때 여러 가지 물어보죠. 가입 전 알릴 의무라고 해서 수술 이력이 있으신지, 입원을 하셨는지 등등이요. 이런 질문 사항에 수술 이력이 있다고 고지를 하셔도 문제없이 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본인이 수술 이력이 예외 질환에 포함된다는 걸 아시고
보험회사에 고지를 하지 않고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외 질환이라는 건 회사에서 수술이나 입원 이력 등을 고지한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을 도와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즉 보험회사에 알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예외 질환을 포함된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보장을 받으실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보험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예외 질환이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안 알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게 아니라 무조건 일단 보험회사에는 알려야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예외 질환에 포함되는 질병 및 수술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를 또 해보셔야 돼요. 네, 최근에 한 회사에서는 맘모톰 시술도 예외 질환으로 둬서 보험을 준비하는데 문제 없도록 해놨거든요. 이렇게 보통 예외 질환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수술이나 수술 후 경과가 좋아지는 질환들로 좀 구성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권혁준 전문가님이 말씀하시길 회사마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회사는 예외 질환의 가지수가 160가지가 되고요. 또 어떤 곳은 300여 가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보험 소비자가 회사별로 각각 알아봐야 하는 걸까요? 그렇진 아닙니다.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이런 건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어떤 질병을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보험 가입이 제한되기도 하고요. 수술을 했다면 인수되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인수가 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질병을 남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앞서 2부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그리고 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창 이용해 주세요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본격적인 3부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아서 한 분만 궁금증 해소하고 가죠. 8150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혹시 9년 전에 들었던 보험이 휴면 상태입니다. 보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일단 휴면 상태라고 하면 아무래도 보험금을 내지 않았을 때, 죄송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저희는 실효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거는 해지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 말씀하시는 게 뭐 내가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가 가능하신 걸 여쭤보는 건지 아니면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시는 경우라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해약 환급금은 당연히 그 가입 당시에 해약 환급금률로 지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당시 환급금이 있는 상품이 있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일에 당시에 그때 청구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데 이걸 지금 가서 청구하시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청구 소요 기간이 3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만일에 가입하시고 언제 이게 실효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효된 상태 이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그걸 지급 청구하시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건은 청구가 불가능하신 상태고요. 그러면 내가 돈을 내고 있던 상태, 그러니까 실효되기 전의 상태에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청구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청구를 안 했고 기간이 일단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3년이라는 기간 동안만 청구가 가능하지만 일단은 기간이 지났어도 청구를 한번 해보셔라.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늘 드리잖아요. 맞아요. 휴면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구는 해보시는 건 필요해 보이고요. 하지만 이걸 줄지 안 줄지는 보험사의 권한이다 보니까 한 번은 그 부분이 맞다라면 시도는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환급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8150님, 9년 전에 가입했던 보험, 일단 휴면 상태라는 거는 내가 가입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일단 권리는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 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뭔가 사고가 일어난 거는 보험금은 받을 수 없지만 내가 뭐 해지했을 때 환급금 이런 것들이 있는 보험이라면 그런 거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 조금 더 자세하게 상황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적어서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상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뭔가 물어볼 게 많다 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자세한 상담 해드릴게요. 샵0999 열려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자, 이번에는 두 분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두 가지를 여쭤볼 게 아니라 정말 물어볼 게 많다. 전체적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두 분을 찾아오셨거든요. 어떤 고민이 있으셨길래 찾아오셨는지 일단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가정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고혈압, 당뇨로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도 병으로 크게 고생한 적도 없고 현재까지도 병원을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험을 가입할 때 유병자 보험으로만 가능하다고 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에는 아파도 좋은 조건의 보험을 가입했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저희 보험보다도 보장도 가격도 좋은 것 같아 속상합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을 정리하고 다시 다른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요. 저 혼자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사연은 50대 부부의 사연입니다. 남편분이 약을 복용 중이어서 병력이 있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다고 하고요. 근데 주위의 얘기도 그렇고 가입한 보험을 보다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직접 만나고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셨던 건가요? 네, 사연자분께서 가계부 정리를 하다 보험료를 보고는 이게 적정한 금액이 맞나 싶어서 증권을 보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2019년도쯤 보험 담당자 소개를 받아서 보험 가입을 하셨고요. 네. 그 당시 남편분이 고혈압과 당뇨로 약을 복용하다 보니 건강채로 가입이 어려워서 유병자 상품을 권유받고 가입을 하시게 된 거죠. 네, 남편분의 경우가 전형적으로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병증이 있다고 무조건 유병자 상품을 가입하시는 건 아니지만요. 고혈압과 당뇨와 같이 두 가지 병증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그리고 특히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유병자 보험으로 심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고혈압, 고지혈증만 있으신 분들은 암보험의 경우는 건강채로 심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병자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특히나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하지만 사연자분은 유병자로 가입을 하셔서 현재까지 계속 유지 중이십니다. 이렇게 기존에 어렵게 가입한 보험을 지금에 와서 변경을 하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사연자분들처럼 건강채 거절로 어렵사리 가입하시다 보면 기존에도 심사 받아봤는데 큰 차이점이 없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병자 보험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혹시나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신 지가 2, 3년 정도 경과가 되신 분들은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2015년 9월쯤부터 처음 판매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병력 있는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데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위험 보험료라는 부분을 높게 책정해서 그쵸. 다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특약들도 한정된 특약이거나 갱신형 구조의 상품들이 다수였거든요. 근데 이게 고객에게 불리한 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최근 보험 시장에서 유병자 상품이 60%에서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높은 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회사별로 상품별로 경쟁이 좀 높아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는 고객에게 유리한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보험료를 납입하신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조정을 하게 되는 게 맞을까? 전 아직까지 좀 의문이 남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험이라는 건 결국엔 비용이고요. 만약에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셨어도 보장받을 확률이 낮은 상품이라면 오히려 조건을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죠. 과거 유병자 보험은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큰 걱정 속에 작은 위안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막상 그 효과가 너무 미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점들이 개선됐고요. 네. 보험료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보험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연자분의 경우를 보면 2019년도 유병자 상품을 325 조건으로 가입을 하셨는데요. 네. 여기서 숫자를 잘 보시면 되거든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소견이 있는지, 또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소견과 5년 이내에 주요 질병, 암, 뇌, 심장 질환으로 입원, 수술 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네, 즉 보험 가입일로부터 이전에 입원, 수술 등 주요 질병이 있는지,
그 여부로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연재분의 경우는 가입 이후에도 특별히 건강상 문제가 없었잖아요. 네, 현재 입원이나 수술 소견이 오랜 기간 동안 없었다면 조금 더 저렴하고 좋은 조건의 상품으로 변경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비교를 꼭 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이라는 게 이렇게 1, 2년 내고 많은 상품이면 사실 지금 당장에 조금 비싸더라도 나한테 좋은 상품, 이렇게 보장이 넓은 상품 이런 것들을 금액 따질 게 아니라 일단은 그런 걸 가입하는 게 필요하지만 보험이 20년, 30년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내는 금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10,000원, 20,000원 차이로도 10년, 20년 생각해봐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그죠?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1, 2년 뒤에 2, 3년 동안 내가 건강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좀 더 저렴한 상품으로 다시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세월이 길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 건강한 세월이 좀 됐기 때문에 현재 판매되는 다른 상품들 더 좋게 나온,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온 나한테 유리한 상품으로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연자분의 경우도 325 조건으로 가입을 하셨지만 네. 현재는 355 조건으로 전환하셨는데요. 가운데 숫자가 바뀌었네요. 네, 가운데 숫자는 5년 동안 입원, 수술 소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만일 이후 더 긴 기간 동안 입원, 수술 이력이 없다면 추가 할인을 해주는 기능도 있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거기에 기존 보험료는 32만 원인데 반해 변경 시 보험료도 23만 원으로 조정이 가능했어요.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입 이후 향후 10년까지 입원, 수술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매년 추가적인 할인을 더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다시 정리하면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드린 보험료가 이전보다 저렴하고 추가적인 할인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렇죠. 네, 둘째로 보험의 근본인 보장 측면에서도 이전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고 크다는 거죠. 과거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같이 중증 단계에 있는 코드로만 보장이 가능했지만요. 이제는 일반체와 동일한 수준의 담보로 구성도 가능하고요. 보험료 관점에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분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만약에 몇 년 전에 입원을 했거나 수술을 했어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는 분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몇 년 동안 건강했다가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어렵겠죠. 네, 안 되실 것 같지만 가능하고요.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 질환으로 간주되는 병명으로 치료한다면 그런 경우는 고지만 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과거 이전에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계셨던 질병은 상관없지만 3개월 이내 최근에 새롭게 발견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시거나 정기적인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도요. 꾸준히 먹던 약을 처방을 받으러 내원을 하셨는데 약을 갑자기 바뀌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먹던 약이 아닌 경우엔 제약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보험사별로 이 예외 질환 조건은 다 다르기 때문에 매번 이게 회사마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예외 질환이 늘어나는 사례도 빈번하게 있어요. 따라서 상황에 맞춰 심사를 받아서 현재 보험과 비교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연자분의 경우도 과거와는 달리 조건이 유리해지는 부분도 많으셨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변경을 해드렸는데요. 참고로 변경하실 때 한 가지 상품으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암특약의 경우엔 유병자가 아닌 일반체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몸이 어디가 안 좋아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험을 다 유병자로 가입을 했어야 되지만 지금은 내가 혈관 질환이 있어라고 하면 혈관과 관련된 부분은 유병자 하지만 나머지 부분 혈관이랑 관계 없는 부분은 유병자가 아닌 건강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걸로 가입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예전 보험이 더 좋아라고 하지만 이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예전 네. 보험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험이 더 좋은 부분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실손보험도 한번 보면 예전에는 고혈압 혹은 고지혈증 혹은 당뇨약을 드시면 유병자형 실손보험을 가입하셔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 약 복용하는 것만으로 봤을 때 일반형 실손보험을 가입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병자용 실손보험을 가입한다. 이거는 요즘 또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 시간을 항상 함께하면서 전문가와 함께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회사마다 다르지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나도 이제 공부 좀 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걸 좀 이해를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 좀 해야 되니까 회사별로 이렇게 들어가 봐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상품 비교 좀 해보고 회사별로 뭐가 좀 다른지 이런 거 좀 보려고 들어가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여러분하고 막 이렇게 전문가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듣고 배우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도 들어가 보면 잘 모르겠어요. 비교를 해보고 싶어도 잘 모르겠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우리처럼 우리 동키분들, 저 이런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비교해보고 뭐가 나한테 더 유리하고 이런 걸 선택하고 싶어도 회사별로 다 다르고 상품별로 다 다릅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나한테 제일 유리한 걸 찾아봐야 돼요.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내가 지금 원하는 거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걸 배제시키고 나머지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나머지만 가지고 비교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20년, 30년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정경제에 큰 구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포인트도 짚어볼까요? 첫째. 네, 보험에는 납입 면제, 예외 질환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본인에게 맞는 보장을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둘째. 보험 상품은 끊임없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병자 상품의 경우는 보험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고 있으니 과거 상품과 비교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